있는데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게 참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너무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저에겐 악과 분노 그리고 진흙탕 싸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남자와 저는 친구 커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 커플이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었거든요. 다 같이 어울리면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재밌기도 하고 잘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엔 따로 연락을 하다가 더욱 가까워지게 된 거죠. 처음 그 남자는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그렇게 보인 걸지도 모르지만요. 그 남자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피부 미용과를 졸업하고 에스테틱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 피부 관리실을 열려고 준비를 하던 때였죠. 당장은 남친이 직업이 없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지만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만나왔어요. 뒷바라지라는 말까지는 거창하지만 그 사람이 공부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나름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참 좋다면서 자기가 당당하게 합격하고 저에게 청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났던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해서 아기도 갖고 서로를 위해 가며 함께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4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그 남자는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제 일보다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던 것 같아요. 그 길로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비싼 정장도 선물하고 구두도 선물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좋아했고요. 남자친구가 이제 일 시작해서 자리 잡으면 우리도 곧 결혼하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끼리도 결혼 얘기를 종종 했지만 이미 양가 부모님도 찾아뵀었거든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이혼 후 아버지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새 가정을 꾸리셔서 가끔 연락만 하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빈자리가 있을 법도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는 아버지면서 동시에 어머니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희 아버지랑도 잘 지냈어요. 인사드린 후에 한 번씩 술자리도 가지셨고요. 아버지도 제 남친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친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친네 아버지는 제가 애교가 많고 막내딸처럼 귀엽다며 좋아하셨고 어머니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관리실을 오픈했을 때 어머님도 종종 모셔서 피부관리도 해드렸는데 어머님은 제 덕분에 호강한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손도 야무지고 마사지 실력도 너무 좋아서 덕분에 피부에서 광이 난다면서요. 저도 미래의 시어머니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관리를 자주 해드렸어요.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과도 왕래가 잦았으니 저는 당연히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임용 합격 후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만 해도 참 착하고 저만을 위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일을 하고부턴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점차 무심해지더라고요. 게다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기를 맞춰주길 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어딜 가자, 뭘 해보자 하면 즐겁게 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어디 가자고 해도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하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주로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어머님이 따로 세를 주고 있던 작은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계약이 끝나고
원래 사시던 분들이 나가면서 저희 보고 결혼하면 거기에 살라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신혼집이 될 집이다 보니 미리 종종 가서 가전제품도 채우고 집도 꾸미고 또 데이트할 때 이용하기도 했었죠. 내내 피곤해하던 남친과는 주로 그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남친은 잠자리 후 코 골면서 잠만 자고 저는 그런 모습이 내심 섭섭하면서도 공부만 하던 사람이 직장에 적응하려고 고생하는구나 안쓰럽고 좋게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긴 했지만 어차피 결혼할 거였고 또 결혼 후에 아기도 가질 생각이 있었기에 조금 빨리 찾아온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친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놀라긴 해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몹시 당혹스러워 보였거든요. 제가 기쁘지 않냐고 하니 기쁘지. 근데 당황스러워서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곧 할 거잖아. 어머님도 슬슬 준비하라고 하셨고. 집도 있겠다. 자기 직장도 생겼겠다. 문제 없잖아. 그렇긴 하지. 병원은 가봤어? 같이 가볼래? 나 좀 바빠서. 자기가 갔다 와서 얘기해줘. 저는 남친의 반응이 섭섭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놀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쯤 저는 어차피 결혼을 할 거니 먼저 그 집에서 살고 있겠다고 했어요. 남친과 어머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중에 말을 바꿔서 하시는 소리가 근데 우리 우민이가 막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결혼식 올리기 전까진 그냥 내가 데리고 살았으면 해. 그 전까진 너 혼자 살 수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 집에서 먼저 살고 있고 남친은 한 번씩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또 며칠씩 지내다가 가기도 했어요. 남친은 제가 해주는 밥을 좋아했는데 제가 하면 라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법이 뭐냐고 하길래 제가 사실은 액젓을 좀 넣거든. 액젓? 라면도 액젓 한 스푼 넣으면 훨씬 맛있어. 찌개나 미역국에도 넣으면 맛있고. 그렇구나. 저는 그때 약간의 입덧이 시작되려고 해서 식사를 잘 못했지만 남친이 잘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이 집에서 남친과 그리고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사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행동은 점점 심해지고 달라졌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집에 오라고 해도 잘 안 왔어요. 기껏 와도 밥만 먹고 금방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에 대해 트집도 엄청 잡았습니다. 집이 깨끗한 편인데도 구석구석 먼지는 안 닦느냐고 하질 않나 집에서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안 좋은 냄새 배긴다는 소리도 했어요. 언제는 제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고 해놓고요. 그리고 제가 해놓은 커튼이나 카페트도 촌스럽고 구질구질하다고 치우라고 하고요. 점차 저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짜증도 엄청 부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피곤하다고 대화도 거부하고요. 그맘때 달라진 남친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고 날카로워질까? 왜 나한테 자꾸 화를 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남친의 연락 횟수는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2, 3일 정도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확인 안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한창 잘 만날 땐 전화도 하루에 몇 번씩 했는데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보낸 카톡조차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남친이 변해도 제대로 변했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임신을 했고 아이는 뱃속에서 점차 커가고 있었기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남친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해도 자꾸만 피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언제 결혼할 거냐고, 왜 우민이가 요샌 연락도 없고 결혼 얘기도 오갈 것처럼 하더니 요샌 아무 말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만 댈 뿐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 남친이 결국 그 말을 꺼낸 겁니다. 그날은 자기가 먼저 집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잡채랑 미역국도 만들어 놨거든요. 입덧 참아가며 만들었는데 들어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어? 미역국 끓였는데. 그 액젓인가 뭔가 그거 썼어? 아, 뚜껑 제대로 안 닫았어? 저는 그 말에 놀라 주방에 가봤습니다. 정말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음식 냄새 때문에 몰랐는데 남친은 액젓 냄새를 몹시 거슬려 했어요. 어머, 미안해. 닫는다고 닫았는데. 아, 냄새 진짜 구역질 나네. 남친은 그러면서 창문을 팍팍 열더라고요. 저는 남친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액젓이야 음식 만들 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저렇게까지 말 하나 했습니다. 내가 음식 만들고 나면 바로 환기하라고 했지.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아서. 음식 만들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더 안 좋아. 너 그런 것도 몰라? 남친의 짜증스러운 말을 들은 저는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자기야, 요새 나한테 너무 말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짜증도 너무 많고. 네가 짜증나게 하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자기 좋아한다고 음식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깟 뚜껑 좀 안 닫았다고 이래? 냄새도 별로 안 나는구만. 누가 음식 해놓으래? 지 맘대로 해놓고. 뭐라고?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남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운함에 눈물까지 날 것 같더라고요. 요새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못마땅해?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짜증내는 거야? 남친은 제 말에 한숨을 푹 내쉬더니 한다는 소리가 미안해. 나도 좀 예민했어. 그래, 요새 좀 너무한 것 같아. 근데 보영아, 어? 너도 참 눈치가 없는 것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이렇게까지 변한 티를 내면 너도 대강은 짐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다 진짜. 무슨 짐작? 그래, 그냥 솔직히 말할게. 이제 와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봤자고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나 너랑 헤어지고 싶어. 남친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어지고 싶다고? 솔직히 정 떨어진 지 오래고 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이젠 좀 그래. 집 비워줬으면 좋겠어. 저는 머리가 다 까마득해지더라고요. 너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자기가 나가라고 하면 나는 그냥 나가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이제 너한테 아무 감정이 없다니까? 그럼 억지로 그냥 계속 만날까? 그럼 넌 행복하겠어? 우리 아기는? 남친은 짜증난다는 듯 막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수술비는 내가 마련해 줄게. 그리고 위로금도 내가 준비해 볼게. 저는 남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친 뺨을 날렸습니다. 화가 난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제 속에선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결혼하자고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짐짝 치우듯이 저런다는 게 너무 참담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기까지도요.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 하지만 이건 저에 대한 예의도 최소한의 배려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수술하라고 하고요. 이런 인간이었나 싶어서 배신감에 눈물만 막 흐르더라고요. 남친은 저한테 싸대기 맞고 그대로 그냥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배가 땡기고 안 좋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던 저는 다음날 어머님께 울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셨고요. 저도 참 순진했던 게 그래봤자 자기 아들 편일 텐데 이상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를 많이 좋아해 주셨으니까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미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 달라지셨더라고요. 이미 자기 아들하고 얘기가 끝난 듯 했습니다. 저는 통증이 있던 배를 겨우 부여잡고 힘겹게 어머님을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우민 씨한테 얘기 들으셨죠? 대강 들었다. 우민이 너한테 싸대기 맞았다는 소리도 들었고.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니. 예,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꽉 막혔어? 연애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너네가 결혼이라도 했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저 임신했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너 이러려고 임신했니? 네? 우민이 발목 잡으려고 임신한 거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저 며느리로 좋다고 하셨잖아요. 나 솔직히 너 그렇게 안 좋았어. 어머님의 차가운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그때야 우민이가 하도 너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게 본 거지. 근데 이제 우민이가 너 싫다는데 내가 너를 계속 좋게 봐야 될 이유가 있어? 어머님, 뱃속에 있는 이 애 우민 씨 아기고 어머님 손주예요.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내 아들 발목 잡히게 놔둘 순 없잖아. 어머님은 정말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쌀쌀맞게 저를 대하셨어요. 분명 그 전까지만 해도 저랑 연락도 하시고 웃으며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아예 달라진 모습이더라고요. 우민 씨 임용됐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민이 마음이 변했다잖아. 근데 나더러 어쩌라고. 왜 나한테 그래? 그럼 저는 어떡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솔직히 말해서 너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랑 우민이랑 결혼이 말이 돼? 급이 맞아? 무슨 급이요? 7급 공무원인 우민이하고 다른 사람 마사지나 해주는 너랑 급이 맞냐고. 나 솔직히 너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샵 와서 좋다고 피부관리 받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 직업까지 비하를 하는 겁니다. 너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짐 좀 빼줘. 결혼도 안 했는데 여기 먼저 들어와서 산다고 했을 때부터 좀 그랬어. 너 이런 행동에 우민이도 오죽 질렸겠니?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허락해달라고 우기니까. 됐고. 이런 감정 소모하지 말자. 피곤하다. 이번 주까지 짐 다 빼줘.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저도 오기로 버텼습니다. 자기들이 나가달라면 제가 순순히 나가줘야 되나요? 저는 정말 악에 바치더라고요. 내 집인데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당신들이 뭔데? 뭔데 나를 이런 취급하는데? 뭐? 당신? 그래, 결혼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귀찮은 짐짝 취급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울분에 차서 식탁 위에 다 식어 빠진 미역국과 밥을 바닥으로 던졌어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모습에 어머님이 제가 진짜 미쳤나? 혼자 보기 아깝다. 아주 상스러운 짓은 골라서 해. 헤어지자고 했다고 너처럼 다 안 그래. 상스럽다고요? 그래, 네 꼬라지를 봐라. 얼마나 상스러운지. 우민이가 너한테 왜 질렸는지 알 것 같아. 어디서 어른 앞에서 그릇을 집어던져?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 당신들 하는 짓은 우아하고? 저는 그렇게 악을 질렀는데 계속 아파오던 배가 그 순간부터 미친 듯이 땡겨오면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허리도 못 펼 정도로 너무 아픈데 그 와중에
뱃속에 애한테 문제가 생겼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통증이 심해 어쩔 줄 모르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님은 왜 저러냐고 막 소리 지르시다가 남친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전화통화 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며 그대로 혼절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이미 뱃속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였어요. 원래도 산부인과에서 유산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 조심하라고 활동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해서 일도 쉬면서 집에만 있었던 건데 그 난리를 겪으면서 결국 유산이 된 겁니다. 저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목 놓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되나 싶더라고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제 뱃속에 있던 제 아기였는데요. 제 소식을 들은 저희 아빠 병원으로 급히 달려오시고 남친 멱살잡이까지 했습니다. 남친은 말은 죄송하다 어쩌다 하는데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남친이나 어머님은 제 유산이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뱃속에 아이가 제일 걸렸을 텐데 이렇게 알아서 유산까지 됐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남친도 남친네 어머니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도 그만하시라고 원하는 대로 헤어져 주겠다 했어요. 아빠는 고소한다고 하셨지만 그때 저는 아무런 의욕도 없더라고요. 사랑했고 가족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한순간 버림을 당한 데다 아이까지 잃게 되자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그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 집에선 병원비와 위로금을 준댔지만 저희 아빠는 더러운 돈 안 받는다고 하셨고 집에 가서 제 물건도 다 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미친 것들 잊어버리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는 앞으로 아무도 믿을 수 없겠구나. 눈물만 나고요. 제 모습에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집에서 운둔 생활을 꽤나 했습니다. 활동적이고 활발하던 제가 씻지도 않고 방에 처박혀서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허망하게 죽은 아이 생각이 나면 미안함에 또 울고요. 그렇게 3달 정도를 집에 처박혀 지냈습니다. 아빠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저도 약간은 마음이 추스려지더라고요. 아빠 생각에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일도 하고 씩씩하게 지내자 싶었습니다. 그런 놈이랑 결혼까지 안 한 거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다 싶기도 했고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하면서요. 그럼에도 늘 억울하고 속에 뭔가 채인 것처럼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다시 가게를 열고 일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헤어진 지는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저는 그때 남친을 소개해줬던 친구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만나던 남자와 결혼도 했기 때문에 남친과도 여전히 아는 사이였거든요. 안 좋게 헤어진 걸 안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남자 이번 달 말에 결혼한다고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남친과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대할 때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나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서 모바일 청첩장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알아야 될 것 같다면서요. 저와 그렇게 헤어진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미 양다리였고 그래서 저를 급하게 떼어냈던 거더라고요. 제가 임신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겨우 조금은 잊고 지낸다 생각했는데 다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속 남자친구 웨딩 사진을 보고 또 봤어요. 환하고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더라고요. 저와의 일은 흔적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사리가 느껴지고 나도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며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너도 똑같이 망가뜨릴 거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친의 결혼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와 액젓이 담긴 페트병 하나도 준비했습니다. 입덧 참아가며 음식 준비해줬더니 구역질 난다 어쩐다 했던 그 액젓이요. 진짜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 누군데요.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결혼식에 갔고 하객들로 몹시 붐볐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 계획대로 신부 대기실로 곧장 갔어요. 남친이 결혼한 상대자인 그 여자는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 처지가 슬프고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한참 사진을 찍으면서도 우두커니 서 있는 제가 신경 쓰이는지 힐끗거렸어요. 그렇겠죠. 모르는 사람이 계속 서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하객들과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잠잠해지자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누구냐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진기사는 사진 찍으려면 옆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전해줄 게 있어서 이것만 전해주고 갈 거예요. 누구세요? 이유민이랑 오늘 결혼하시죠? 네. 축하는 못 드리겠네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뭔데요? 누구시냐니까요? 이걸 열면 제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들고 간 서류에는 태아 사진과 함께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적은 편지, 그리고 남친과 찍은 사진도 몇 개 넣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서류를 전해주고 그대로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식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남친에게 갔죠. 남친과 남친네 부모님은 저를 보고 저승사자라도 본 양 기함하더라고요. 네가 여길 어떻게 와? 이 사람 결혼한다는데 제가 와봐야죠. 너 당장 나가! 어머님은 주변 눈치를 보며 제 팔을 당기시더라고요. 남친은 얼어붙어서 그 뒤에서 서 있고요. 저는 어머님을 뿌리치고 남친에게 갔습니다. 좀만 더 참지. 헤어지고 6개월 만에 결혼은 좀 아니지 않니? 제 말에 남친은 막 눈치를 보며 저보고 조용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막 눈을 부라리며 저한테 협박하고요. 너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너 이러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눈에 뵈는 게 있는 줄 아세요? 참. 그리고 저보고 상스럽다고 하셨죠? 저는 바로 가방에서 액젓이 든 페트병을 꺼내 남친 바지에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액젓 냄새가 코를 찌르면서 바지가 젖은 남친은 으악 소리 지르며 뒤로 확 물러나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남친이 소리까지 지르자 하객들은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안 미치겠니? 결혼 전제로 임신까지 하고 동거까지 해놓고 하루아침에 유산하고 버림받았는데 게다가 6개월 만에 너는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하네?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제 말에 하객들 다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특히 여자 쪽 부모님도 놀라서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온 얼굴을 다 찌푸리고는 나오라며 저를 확 잡아 끄는데 바닥에 액젓 때문에 미끄러져서 그대로 자빠지시더라고요. 고운 한복 입은 상태에서 액젓 위로 자빠지고 옷은 엉망되고 사람들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버님 부축받으며 외치시더라고요. 경비 불러! 저거 쫓아내 당장! 잠시 후에 웨딩홀 직원들이 달려와서 저 끌어내고 저는 버티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서 저 데리고 갔습니다. 결혼식에서 난동 부리면 이렇게 될 거란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았기 때문에 발버둥 친 거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찰서로 가게 됐고 경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도 다 했습니다. 최종적인 선고만 말하자면 저는 사유가 참작돼서 기소유예까진 안 가고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남친은 저에게 전화해서 너 때문에 결혼 파토 났고 다 끝났다. 가만 안 둔다고 난리쳤고 저는 나도 가만 안 있을 거고
너랑 너네 부모가 나 상대로 한 짓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 진짜 가만히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제가 준 서류, 그 결혼한다는 여자가 다 받고 결혼은 당연히 파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에서 남친네 집으로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걸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남친 때문에 자기 집안까지 개망신 당했다고요. 게다가 남친네 직장 동료들도 다 결혼식 왔다 보니 이미 직장 내에서 소문도 다 났다고 했습니다. 저와 법적으로 혼인 사이는 아니라서 품위유지 관련 징계까진 어렵다지만 그래도 이미 직장에서 소문이 다 났으니 얼굴 들고 다니긴 힘들어졌죠. 저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솔직히 그놈도 그 꼴이 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결혼식 직전까지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고 저도 똑같이 개망신 당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그 일 이후 속이 답답하고 계속 얹힌 것 같은 채증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서인지 속이 편하더라고요. 남친네는 저 가만 안 둔다고 민사로도 소송 걸 거라고 했고 저 역시도 증거 다 모아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남친네는 저뿐만 아니라 결혼 파토난 여자네 집에서 주는 소송까지 해결하려면 꽤나 골치 아플 겁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벌이겠죠. 저도 준비할 것도 많고 소송 준비하려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것들이 저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맥없이 당하고 물러나줬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악밖에 안 남은 제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걸 잘 끝내야 다시 제 삶을 되찾을 것 같기도 하니까요. 한때 사랑하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가끔 기가 막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악연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꿋꿋하게 잘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것들도 자기 아들이 뭘 잘못한 건지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소송도 잘 마무리되고 남은 제 인생에선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횟수로 4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지저분한 추문으로 마무리하게 된 여자입니다. 한때는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이 남자와 만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도 있었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했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보니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결혼 만족도는 몹시 낮았습니다. 남편은 치과 의사였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전 7년 정도 연애를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은 저의 짝사랑이었어요. 같은 학교 동문이었고 저는 경영학과, 남편은 치의학과 학생이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조현중이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해지고 친구로 잘 지냈죠. 현중이는 전공도 치의학과에다가 인상도 좋고 성격까지 서글서글해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을 짝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인상도 좋은데다 다정하고 말투도 사근사근하고 똑똑하기까지 한 현중이를 싫어할 여자는 잘 없었을 거예요. 같은 동아리에서도 현중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동기나 후배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소심했던 저는 고백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끙끙 앓았죠. 그러다가 현중이 군대 가기 전에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고 현중이도 사실은 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군대 다 기다려주고 제대 후에도 계속 만나왔습니다. 오래 연애를 한 탓에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고
현중이도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고 선배네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결혼 얘기가 오가니 현중이네 부모님이 저를 썩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연애할 때는 별 얘기가 없으셨는데 연애는 해도 결혼은 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랑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랑 둘이서 사는데요. 어머니는 작은 사설 복지센터를 운영하세요. 엄마랑 저 둘이 살기에 크게 부족함은 없지만 그렇다고 부유하거나 넉넉한 형편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사귈 때는 잘 지켜봐 주셨기에 결혼도 당연히 허락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중이네 부모님이 결혼은 저랑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는 큰 시리에 빠졌죠. 하지만 현중이가 자기가 엄마를 잘 설득할 거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중이를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왔더군요. 친구가 레스토랑에서 현중이와 어떤 여자가 식사 중인 걸 봤다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딱 선보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여자랑 그러고 있다고? 너한테는 뭐라고 하디? 오늘 친척 모임 있어서 못 만난다고 했는데. 그것 봐, 거짓말 맞네. 친척 모임 무슨, 지금 어떤 여자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다. 분위기도 엄청 좋아. 저는 지금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 몰래 선이라도 보는 걸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머님 설득할 테니 기다리라고 해놓고 뒤에선 저 몰래 선을 본다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한달음에 친구가 말한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안으로 들이닥치니 저 멀리 현중이의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기막힌 심정으로 그리로 다가갔고 저를 본 현중이도 기함하더라고요. 여기가 친척 모임이야? 지영아. 어리둥절해하는 그 여자는 저에게 물었죠. 누구세요? 이 남자랑 결혼 약속까지 한 사람이요. 네? 그 여자는 기막힌 표정으로 현중이를 노려보더라고요. 현중이는 쩔쩔 매고 있고요. 그 여자는 기분 나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저 역시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현중이는 한 번만 봐달라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엄마가 시켜서 마지못해 나온 거라고요. 엄마가 시켜서 나왔다고? 너는 엄마가 죽으라면 죽을래? 엄마가 딱 한 번만 나가보라고. 됐어. 내가 괜히 나타났네. 저 여자랑 잘해보면 되는데. 지영아, 우리 그만하자. 저는 화가 나서 그 길로 그곳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믿었기에 배신감은 더 크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정말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현중이네 부모님의 결혼 반대도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현중이는 저 속이고 다른 여자랑 성까지 본다니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겠나요? 하지만 현중이는 잘못했다고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했습니다. 지영아, 내 말 들어봐. 엄마가 나가보라고 해서 나간 건 맞는데 나도 다 생각이 있었어. 무슨 생각? 선 보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했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선 보고 왔다. 근데 너무 별로다. 나한테는 지영이만한 여자가 없다. 지영이가 아니면 난 결혼 못하겠다. 라고.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주희가 너 외간 여자랑 선 보는 거 나한테 알려줬는데 아주 화기애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던데? 주희 걔는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분위기가 좋긴 뭘 좋아. 엄마 소개로 나온 자리니까 그냥 적당히 맞춰준 거지. 나 당장이라도 일어나고 싶었어. 지영아, 나 진짜 믿어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나 정도는 해야 나도 할 말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것뿐이야.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어. 현중이는 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국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줬습니다. 현중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라기보다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이 남자를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현중이는 다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버텼다고 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현중이네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그다지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에 사는 결혼이라서 결혼 생활이 괜찮을까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결혼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잘하고 예쁜 손주도 안겨드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아, 지영이랑 결혼시키길 잘했구나 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합가도 아니건만 반합가 생활과 다름이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같은 동네에 사셨는데요. 평일에도 툭 하면 잘 찾아오셨지만 특히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희 집을 오셨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거의 예외 없이 당연하게 저희 집을 오셨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어딜 놀러 가거나 약속을 잡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분들이 오시거나 친구분들을 만날 때도 그 분들까지 저희 집으로 다 부르시는 겁니다. 보통은 손님을 초대해도 어머님 당신 집으로 부르시고 며느리인 저보고 와서 도우라고 하시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저희 시부모님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무조건 저희 집으로 오시고 친구분들, 친척분들도 그냥 다 저희 집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저는 주말마다 시부모님도 챙기고 시부모님이 부른 친척분들이나 친구분들까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푹 쉬거나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제 주말은 꼼짝없이 시부모님과 시부모님 지인분들 시중 드는데 써야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주변 지인분들에게 며느리인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으신가 보다 라며 좋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화도 나더라고요. 남편은 토요일까지 진료를 보고 2시 정도에 퇴근하면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가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잘 보냅니다. 그럼 저는 꼼짝없이 혼자서 시부모님 시중을 다 들어야 했죠. 식사 차려드리고 과일이나 차 내어드리고 옆에 앉아서 분위기 맞추고 가시고 나면 뒷정리 다 하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주말마다 하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하소연한 적도 많습니다. 왜 내 주말을 시부모님과 지인분들 식사 준비하고 시중 들고 챙겨 드리는 걸로 보내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자기야, 그 정도는 좀 해줘. 솔직히 엄마 아빠가 처음엔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결혼하면 합가하자고 했어. 합가? 그래. 우리 부모님은 예전부터 나 결혼시키면 합가하자고 했거든. 그런데 내가 자기 생각해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뜯어 말렸지. 그래서 합가는 안 하는 대신 주말에라도 우리 집 와서 시간 같이 보내기로 합의를 한 거야.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해놓고 무슨 합의라는 거야? 그럼 합가하는 게 낫겠어? 지금 나한테 협박해? 합가에 관한 것도 나한테 얘기한 적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한 거지. 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여튼 내 말은 우리 부모님도 상당히 양보하신 거다 그 말이야. 아니, 어떻게 주말마다 이렇게 오실 수 있냐고. 그게 양보야? 나는 그럼 언제 쉬어? 내가 주말마다 오지 마셔라 해봐. 우리 엄마 아빠 단박에 합가하자고 하실걸? 게다가 나 내년쯤에 개원 준비하는 거 알지? 그거 엄마 아빠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부모님 비위 좀 맞추고 살자. 합가해서 맨날 시부모님이랑 얼굴 맞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일주일에 2번이 전부잖아. 본인이 하는 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는 듯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마지못해 주말에는 시부모님과 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양보한 거죠. 그런데 어머님은 특이한 친구분을 잘 데리고 오셨어요. 그분은 어머님과 가장 오래된 친구분이신데요. 사별하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는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기도 했죠.
저는 사실 어머님보다 그분이 더 싫었습니다. 저한테는 시어머니도 아닌데 시어머니보다 더한 시집살이를 은근히 시키시려고 하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이야 그래도 시부모님이니까 오시는 게 그렇다 쳐도 그분은 저한테는 아예 남남이잖아요. 아무리 어머님이 초대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 집에 자주 오실까 싶었습니다. 민망한 기색도 없이요. 그나마 처음에는 좀 예의를 갖추듯이 얘기하셨다면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이래저래 부려먹더라고요. 제가 본인 며느리도 아닌데 말이죠. 식사를 차려드리면 짜네 싱겁네. 저희 어머님보다 더 뭐라고 잘 그러셨어요. 또 한 번은 집에 먹을 것도 마땅히 없는데 같이 오셨길래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주말마다 시부모 놀러 오는 거 알면서 따로 음식 준비 안 했나 보네. 그러시는 겁니다. 말투는 은은하고 조근조근하신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화딱지나게 얘기를 하세요. 정작 저희 시부모님은 배달 음식 드셔도 별 얘기 안 하시는데 그분이 더 입을 대시는 거죠. 아, 저도 이번 주에 내내 야근이어서 바쁘고 따로 반찬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어서요. 정숙이가 며느리 집 가서 밥 먹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런 거면 나는 그냥 안 먹을랜다. 왜? 이런 거 먹을 거면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왔지. 나 부대 껴서 이런 배달 음식 잘 못 먹잖아. 그래도 여기 건 맛있어. 며느리가 여기 거 자주 배달시키나 봐. 한 번씩. 아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치과의사식이나 만들어 놓으면 뭐해. 결국 며느리한테 배달 찜닭이나 얻어먹는 신세네. 그 말에 자존심 상하신 어머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먹을 거 이거밖에 없니? 그냥 기본 반찬들밖에. 그럼 난 그런 거 먹을게. 지영아, 너도 참 그렇다. 주말마다 우리 오는 거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해놔? 계속 바빠서 장볼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건 성의 문제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마트에서 주문 배달도 다 시키던데. 하면서 자꾸 옆에서 거들면서 얄밉게 하세요. 결국 저는 부글대는 속을 뒤로 한 채 집에 있는 반찬 꺼내서 밥을 따로 차려드렸죠. 막말로 시부모님 밥상도 아니고 시어머니 친구 밥상까지 따로 차리고 있자면 현타가 제대로 옵니다. 그런데 밥 차리는 건 그냥 괜찮아요. 정작 기분 나쁜 건 따로 있습니다. 두 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 무시하는 말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사촌 조카 이번에 어학원 엄청 크게 열었잖아. 아, 그 유학 갔다 와서 강사한다는? 내가 현중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선자리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그 조카. 집에서 차려준 거야? 집에서도 좀 도와줬는데 본인이 많이 냈어. 능력이 좋아. 돈을 얼마나 잘 번다고. 그래, 인기 많은 강사들은 돈 잘 번다고 하더라고. 외모도 얼마나 관리를 잘해서 예쁜지 현중이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주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지 뭐. 저도 뻔히 주방에서 다 듣고 있는 거 알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분은 도대체 왜 저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하시고 저를 안 좋게 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 추측으로는 그 친구분도 아들과 며느리가 있긴 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예 인연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며느리한테 못다한 시짜짓을 M1 저한테 푸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여튼 주말마다 오시는 시부모님도 힘들었지만 툭하면 같이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그 친구분이 더 얄밉고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결혼 잘했다고 치과의사 와이프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시부모님 챙기고 시부모님 지인들까지 다 대접하고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죠. 남편이라도 제 수고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더 서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주말에 친구들이랑 1박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고 저도 폭발했습니다.
그럼 주말 내내 나만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있으란 말이야? 아, 매번 하던 건데 뭐 그렇게 힘든 일이야?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부모님들이잖아. 근데 왜 주말마다 나한테 다 떠넘기냐고. 사실 당신이 주말에 오시는 거 좀 줄이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내 희생을 당연하게만 생각해? 당신 부모님이라니 말이 좀 지나치네. 입장 바꿔서 주말마다 우리 엄마가 오시면 당신은 괜찮겠어? 나는 토요일까지 일하잖아. 진료 보고. 진료 2시 마치면 당신 개인 시간 갖잖아. 나는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게다가 당신은 친구들이랑 1박으로 여행? 싫어. 가지 마. 아, 내가 내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는데 당신이 왜 말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우리 엄마 아빠 주말에 꼴랑 이틀 놀러 오는 게 고생이야?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자기 잊었어? 엄마, 당신 많이 반대했어.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거라며. 아예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말 이틀도 우리 부모님이랑 못 지내? 나 여행 갈 거야. 나한테 가라 마라 하지 마. 남편은 도리어 저한테 너무하다는 듯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는 남편의 태도도 너무 스트레스였고 도대체 언제까지 주말마다 일해야 되나 싶었죠. 꾸역꾸역 그렇게 지내면서도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내내 받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으로 법원 등기 하나가 왔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온 등기였고 대리인으로 제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본인 병원을 개원한 뒤 한창 바쁠 때였는데요. 개원한 병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류를 꺼내보았는데 막상 서류를 꺼내보고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서류는 위자료 소장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도착한 상간남 위자료 소장이요. 소장 안에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남편이 치과에 환자랑 오던 한 여자 손님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그 여자 손님은 유부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손님의 남편이 외도 사실을 다 알게 되면서 저희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을 건 거더라고요. 밝혀진 외도 기간만 최소 1년이 넘는다고 되어 있고 여행 가고 커플링까지 나눠 끼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2사람의 추잡한 외도 행각이 담긴 영상과 사진까지 그 여자의 남편이 증거로 다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그것도 그냥 추측도 아니고 이런 상간소장까지 받았다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배신감이 너무 컸죠. 저는 눈앞이 컴컴해진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님 전화가 온 겁니다. 너무 심란해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받았죠. 뭐 하느라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 아직도 회사니? 아니요. 좀 전에 들어왔어요. 내일 친구 미선이랑 너네 집 갈 건데 시원하게 콩국수 좀 해먹자. 재료 미리 준비 좀 해놔.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 때문에 충격받은 채로 있는데 어머님은 거기다 대고 내일 먹을 메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알겠다고 준비하겠다고 했겠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 콩국수가 드시고 싶으시면 친구분하고 가게를 가시면 되잖아요. 이 근처에 국수집이 얼마나 많은데. 뭐? 저 직장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저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을 거란 생각이 안 드세요? 어떻게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것도 어머님 아버님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친척분들의 친구분들의 좀 너무하시단 생각 안 드세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홧김에 다 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말을 하니 어머님도 몹시 화가 나신 듯 했죠.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 그거야? 야, 그 집이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가 그 집 살 때 돈도 보태줬고. 금액으로 치면 저희 집에서 많이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3년 넘게 주말 내내 어머님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수발 들었으면 저도 할 만큼 한 거예요. 네가 뭘 그렇게 했는데.
끽해야 주말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거 그게 전부 아니야.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너 현중이랑 결혼할 때 탐탁치 않아 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네가 뭐라고 했어? 결혼하면 너 우리한테 잘하고 살겠다며. 그럼 제가 여태까지 못한 게 있어요? 저 나름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좀 너무하시잖아요.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주말에는 한 번씩 가서 밥 먹고 잠깐 보는 게 다인데 네가 뭘 그렇게 했다고. 잠깐이라뇨. 오전에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8, 9시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앞으로는 아예 안 하겠습니다. 뭐가 어째? 아니 얘가 야! 너 지금 그 말 뜻이 뭐야? 우리더러 오지 말라 그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냐 안 갈게. 근데 너 이거 알아둬라. 네가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부모 자식 인연 끊게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어. 현중이가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까? 내 아들 내가 잘 알아. 너랑 이혼했으면 했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절대 끊을 리가 없다 우리 현중이는. 너 우리 현중이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하면서 대놓고 협박까지 하시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혼은요, 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 현중 씨가 저한테 당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좀 전에 뭘 받았는 줄 아세요? 뭘 받았는데? 현중 씨 앞으로 온 위자료 소장이요. 뭐? 위자료 소장이요. 한마디로 어머님 아들이 유부녀랑 바람이 났고 그 유부녀 남편이 어머님 아들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요. 제 말에 어머님도 크나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현중이가 유부녀랑 바람이 났다고? 그리고 그 여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고? 네. 말도 안 돼.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님 미치고 팔짝 뛰어도 저만 하시겠어요? 지금 제 손에 솥장 들려있는데 제 속이 오죽하겠냐고요. 어머님 아들 저 속이고 바람 폈어요. 그것도 최소 1년 이상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머님은 내일 콩국수가 먹고 싶으니 장봐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울분에 차서 저렇게 외쳤고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현중이에게 물어보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싸매고는 펑펑 울었죠.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지 남편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냥 받지 않았어요. 남편 놈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요. 1시간 정도 뒤에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게 앉은 채로 남편에게 솥장을 건넸습니다. 직접 보라고요. 남편도 그걸 보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신나서 바람은 폈으나 솥장까지 받을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저한테 이건 다 거짓말이다. 무슨 오해가 생겼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눈앞에 솥장까지 떡하니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거짓말 해대는 남편놈이 참을 수 없게 느껴졌어요. 너 내가 바보로 보이니? 여보, 진짜 오해야. 나 이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솥장 제대로 안 봤어? 너랑 그 여자랑 그런 짓거리 하는 영상이랑 사진까지 그 여자 남편이 다 갖고 있댄다. 증거도 없이 너를 고소했겠어? 어쩜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낭패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긴 말할 것도 없고 이혼하자며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좀 말리더니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그냥 멍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짐을 싸들고 그 길로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 얘기를 듣고 뒷목을 잡으셨죠. 결혼한 지 3년 조금 넘은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상간남 소송까지 당한 거니까요. 저희 엄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어머님에게도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도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러고 다니느냐고요. 그런데 어머님도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귀한 아들이니 어쩌니 하면서 내 딸 반대해놓고 사부인은 퍽이나 아들 잘 키우셨네요. 조서방이 제정신입니까?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바람질에 이런 더러운 소송까지 당한답니까? 뭐 잘못한 건 없지만 톡 까놓고 제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뭐라고요? 저희 아들도 잘못했죠. 근데 지영이도 지가 잘했는지 본인을 좀 돌아보라고 하세요. 남편이 외도 저지르고 그러면 본인한테는 잘못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사돈어른이 행여나 바람피고 다녀도 사부인은 원망 한마디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해서 바깥 양반이 저러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꼭. 말 다 했어요. 아주 수준이. 그쪽 집 수준은요. 엄마도 완전 흥분하셔서 어머님하고 대판 싸웠고 저도 그냥 엄마가 와다다 쏟아내게 냅뒀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이 아무리 봐달라고 해도 절대 넘어가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역시 이혼을 원했던 건지 저에게 빌지도 봐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 처음에만 잘못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알겠다고 했거든요. 딱 보니까 저랑 적당히 이혼하고 나중에 과거 청산하고 새 장가 들고 싶은 것 같기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혼은 할 건데 곱게는 못 해준다. 개망신이랑 개망신은 다 줄 거라고 이 동네에서 병원 장사 못하게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 딴에도 너무 악에 받쳐서 한 소리였죠. 주말마다 자기 부모님 모시라고 저한테 떠넘기고 그동안 지는 내연녀랑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다녔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다 알리겠다고 하니 남편은 처음엔 그러기만 하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저는 그깟 명예훼손 당해도 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주변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본인도 그런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주변에 알린다고 하니까 벌벌 떠는 거였죠. 저도 곱게 이혼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 당했는데 저도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 소송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연락을 하셨더군요. 이혼 관련해서 얘기 좀 하자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따로 만났는데 어머님이 제 눈치를 힐끗거리며 물어보셨어요. 너도 그 상간 소송인가 뭔가 그거 현중이한테 할 거냐? 네, 당연하죠. 현중 씨하고 그 여자 상대로 소송할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주면 조용히 이혼해 줄래? 그러시는 겁니다. 네? 이미 너랑 현중이 끝난 사이고 감정적으로 말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우리 현중이가 잘못한 건 맞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따른 위자료 줄 생각 있어. 근데 네가 소송 걸면 서로 골치만 아프고 애먼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원하는 위자료 우리가 줄 테니까 적당히 합의 보자. 그 말에 저는 단칼에 싫다고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분통이 터져서 무조건 소송은 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가 원하는 위자료에 웃돈까지 좀 더 올려주겠다고 잘 좀 생각해보라며 설득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도 공무원인데 이런 일로 소문나는 거 치명타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님 앞에서는 나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서 소문나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아예 안 걸린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다 터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어디 개망신 다 당해보자 싶기도 한데 솔직히 저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제가 있는 곳도 워낙 보수적인 분위기다 보니 안 좋은 일이 소문이 나는 것 자체가 좋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금전적으로만 따져도 위자료도 보통 제가 제시한 것보다 적게 판결이 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어쨌든 어머님은 제가 원하는 위자료에 웃돈까지 얹어주신다고 했으니 돈만 보자면 그냥 합의를 하는 게 나았습니다. 또 소송이라는 것도 막상 해보면 쉬운 게 아닐 테고 이래저래 신경 쓰이고 골치가 아플 텐데 그냥 돈이나 똑바로 받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어서 거절을 했지만 저희 엄마랑도 의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끝나서 이혼하려는 마당에 차라리 돈이라도 받을 거 더 받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긴 고민 끝에 결국 어머님의 조건을 받아들여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상간소송은 하지 않고 협의로 바로 끝내기로 했죠. 상간소송도 저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여자 남편에게 소송을 당했으니 저는 그냥 돈이나 제대로 받고 끝내리라 마음 먹었던 겁니다. 시부모님은 약속된 돈은 바로 주셨는데 저에게 당부를 하시더군요. 서로 협의하에 이혼하는 거니 다른 데서 이혼 사유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 함부로 소문도 내지 말라고요. 제가 한창 이혼 얘기 오갈 때 남편에게 반협박조로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저라고 남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게 좋아서 제 이혼 사유를 떠벌리고 다니겠나요. 저도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하는 게 뒤에서 말도 안 나오고 제일 깔끔하죠. 저도 알겠다고 주변에 말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 남편과 추억이나 행복의 기억보다는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시부모님 뒤치다꺼리 한 거 말곤 기억도 잘 안 나더군요. 그게 지긋지긋해서인지 더 이혼 결정이 쉬웠던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 몫의 집과 위자료 돌려받고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과는 완벽히 인연을 끊었죠. 결혼 생활이 짧은 데다 아이도 없다 보니 주변에선 저한테 재혼 생각이 없냐는 말도 꽤 했지만 저는 이제는 결혼할 생각 없다. 엄마 모시고 그냥 둘이서 살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뜬금없이 전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별로 반가운 사람도 아니기에 받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무슨 용건 때문에 전화했나 궁금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나다. 네, 어쩐 일이세요? 너 왜 약속 안 지키니? 네? 다짜고짜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따지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요? 현중이 상간소송 당한 거 너네 이혼 사유 말이다. 그거 주변에 말 안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네, 그랬죠. 그런데요? 근데 도대체 어디에다 말하고 다녔기에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 거야? 라면서 따지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지금 뭔 소리 하세요? 제가 뭘 얘기해요? 저 조연중 상간소송 당해서 이혼한 거 저희 엄마밖에 모르세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 안 했거든요. 어머님 아들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쪽팔리고 나쁘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소문이 다 나서 인터넷에도 그 소문이 돌고 환자들까지 얘기한댄다. 그래도 네가 소문낸 게 아니야? 너 얘기 안 하기로 해서 우리가 웃돈까지 얹어서 준 건데 이러면 약속이 다르잖아. 저도 너무 열이 받았죠. 저기요, 조연중 어머님, 생사람 잡지 마세요. 저 그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요, 설령 했다 한들 저한테 이렇게 난리치실 거 아니죠. 어머님 아들이 잘못한 일이고 소문나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면 그것도 어머님 아들 본인이 감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게 누가 유부녀랑 그렇게 놀아나래요? 너 아주 웃긴다. 그래서 약속 쳐버리고 소문을 다 냈다 이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세요? 저 조연중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소문 낸 적도 없고 제가 소문내지 않아도 조연중이 그따위로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겠죠. 소송 걸린 건 한 번이겠지만 또 모르죠. 얼마나 다른 여자들한테도 추근덕거렸을지. 뭐가 어째? 야! 너 네가 소문낸 거 맞으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다. 어떻게든 누가 그랬는지 찾아낼 거야. 그 근원지가 너면 우리 법적 소송할 거다. 예, 얼마든지 하세요. 하시고요. 가만히 있는 저 이렇게 자꾸 건드리시는데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요. 하세요. 저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전시모와 저는 한바탕 싸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지난 결혼 생활에 관한 건 그냥 묻고 잊으려고 했는데 왜 반년이나 지나서 뜬금없이 소문났다고 저한테 난리치는 건지. 그런데 또 한편으론요.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일파만파 퍼졌나 싶더라고요. 저도 제 이혼 사유에 대해선 저희 엄마한테만 말씀드렸고
친구들한테조차 제대로 얘기 안 했거든요. 게다가 전 남편이나 전 시댁도 쉬쉬했을 거고요. 저희 지역이 좀 좁은 지역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소문이 그렇게 다 났나 싶었죠. 저는 지역 커뮤니티 카페나 맘카페 등을 가입해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남편의 이야기도 알아내게 되었어요. 누가 우리 지역에서 진료 잘 보는 치과 추천해달라는 카페 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어떤 사람이 남편 치과를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에 대댓글로 거기 우리 지역에서 불륜치과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유부녀 환자랑 거기 의사랑 그랬다던데 라는 조롱 섞인 대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선 전 남편의 치과가 이미 불륜치과로 유명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남편에 관한 소식은 의도적으로 안 듣고 살아서 몰랐는데 정말 아름아름 소문이 꽤 나 있더라고요. 물론 전 남편이 바람핀 건 맞지만 어쨌든 저와 전 시댁 식구들만 아는 사실인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다 났나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한편으론 남편과 바람핀 유부녀의 남편이 소문을 냈나 싶기도 했어요.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 아니면 그 유부녀의 남편일 테니 제가 아니면 그 남자가 소문을 냈을 수도 있겠죠. 솔직히 이런 소문에서 전 남편이 개망신 당하는 거 제할 바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선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낸 소문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도 전시모는 한 번 더 연락이 와서는 소문의 근원을 찾으려고 심부름 센터에 의뢰까지 했답니다. 근원이 저인 게 밝혀지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이런 식으로 전화하고 협박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다 녹음하고 있다. 만약 그 소문의 근원이 내가 아니면 책임지라고 소리 질렀죠. 이혼할 때는 그냥 협의하고 수월하게 끝을 냈는데 이혼하고 나서 더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약속을 어기고 소문을 냈다고 몰아가는 전 시댁과 전 남편의 행동에 저도 너무 화가 났고 저 건드리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도 입 다물고 순순히 이혼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할 것이지 뻔뻔하게 저한테 소문을 냈네 안 냈네 하는 게 너무 열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소문이라도 냈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한 번만 더 나 건드리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는다. 그깟 소문 진짜 아주 대대적으로 다 내버릴 거다. 갈 때까지 가보자. 악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전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화가 나서 받았는데 전 남편은 쭈글쭈글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군요. 왜? 저기 잠깐 통화돼?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자. 너랑 너네 엄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바람폈니? 네가 바람핀 거고 우리 이혼 사유는 전적으로 네 책임이야. 그래, 알지. 좋게 이혼해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건드리는데. 내가 그냥 이혼해주고 넘어가니까 사람 만만해 보이디? 저기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너 같으면 흥분 안 하겠어? 너네 엄마 뭔데? 내가 아직 당신 며느리인 줄 알아? 어따 대고 전화해서 소문을 냈네 안 냈네 난리냐고.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당신은 할 얘기가 뭔데? 얘기해봐. 미안해. 실은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뭔 사과? 당신이 소문 안 낸 거 알아. 우리가 다 알아냈어. 정말 미안해. 엄마도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이혼하고서도 계속 힘들게 해서 잘못했다. 전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장난치니? 내가 너네 집 동네 북이야? 미안해 정말. 실은 그 소문 때문에 나도 치과 운영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당신한테 전화해서 퍼부은 것 같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너나 너네 집이나 아주 생각만 해도 넌덜머리가 나. 미안해. 저는 씩씩거리다가 그래도 궁금하긴 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소문은 누가 낸 건데? 심부름 센터까지 찾아가서 알아낸 게 뭔데? 그 말에 전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실은 미선이모가. 미선이모라고? 어머님 친구분?
그 말에 저는 사뭇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문의 근원을 찾아보니 어머님 친구분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툭하면 찾아와서 덩달아 시어머니 행세하려던 그 친구분 말이에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쇼킹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하고는 거의 친자매처럼 평생을 친하게 지내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소문을 내셨다는 건지. 그게 정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많이 퍼진 소문이었거든. 그래서 사설업체에 의뢰를 했어. 소문이 어디서부터 퍼진 건지 알아달라고. 그래서 업체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글을 찾아냈거든. 그 사람 추적해서 IP 찾아냈고 우리가 고소도 했거든. 그런데 그 IP 주인이 미선 이모 사촌 조카더라고. 사촌 조카? 설마 그 유학파 출신의 학원 운영한다는? 맞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소개를 해주려고 했네 어쩌네 했던 그 여자가 카페에다가 그런 글을 올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그 여자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도 많이 달고 이런저런 루머도 잘 퍼뜨리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하여튼 엄마는 미선 이모한테만 내 소송당한 이야기를 했대.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미선 이모를 믿어서 유일하게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미선 이모는 그 얘기를 주변에 다 하고 다니고 그 사촌 조카한테까지 했다는 거야. 그 사촌 조카도 무슨 생각인지 그걸 커뮤니티 카페에 올렸다고 하고. 전 남편의 말로는 그 여자가 겉으로는 잘 나가고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데 실상은 인터넷에 검증 안 된 카더라 글도 엄청 올리고 악플도 엄청 달고 다니는 헤비 업로더이자 악플러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악질 악플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선 이모라고 하는 어머님 친구분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역 카페의 커뮤니티에 그 글을 올렸고 그게 일파만파 소문이 퍼진 거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소문이 날 대로 나서 전 남편은 불륜치과 의사가 된 거고요. 그 여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봐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정작 소문낸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니네 엄마는 애먼 나한테 생난리를 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화한 이유가 뭔데? 내가 너네 엄마 협박죄로 고소라도 할까봐 그러니? 엄마가 당신한테 진짜 미안하대. 미안하면 직접 전화하시라 그래. 나한테 따질 때는 잘도 전화해서 따져놓고 정작 사과할 때는 왜 숨어 계신데? 알겠어. 엄마한테 전화라고 할게. 미안해. 그렇게 잠시 후 전 시모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소문낸 게 넌 줄 알았어. 네가 앙심을 품고 일부러 그런 줄 알았지. 앙심 품은 건 맞는데요. 그런 얘기 주변에 안 하고 다녀요. 뭐 좋은 얘기라고요. 그래, 그렇지. 미안해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 어머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분이 얘기하신 거던데요. 아휴, 맞다. 나도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그렇게 치면 결국 소문은 어머님 본인이 내신 거나 다름없네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말고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정작 어머님은 다른 사람한테까지 얘기하고 소문낸 건 본인이면서 애먼 저한테 핫뿌리까지 하시고. 미안해. 아나도 미선이 그년한테만 딱 털어놨는데 그걸 주변에 사방팔방 말하고 다녔더라고. 괘씸한 년. 그녀는 친구도 아니야. 참나. 어머님도 그 친구분도 여전하시네요. 너한테 미안하다. 지금 일뿐만 아니라 아들 잘못 키운 것도 미안해 하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 전화할 사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요. 그런 소문 났다고 다른 사람들 잡을 생각 말고 어머님 아들 간수나 제발 잘하세요. 아들 정말 잘못 키우신 거 아시죠? 애초에 그런 소문이 왜 났는데요. 엄밀히 그 소문이 가짜도 아니고 어머님 아들 진짜 유부녀랑 바람피고 소송당한 것도 맞잖아요. 남들 원망할 시간에 어머님 아들이나 나무라세요. 제 말에 전 시모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한테 소문낸 거 아니냐고 드자비할 땐 언제고
결론적으로는 어머님 스스로가 소문을 낸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한 집구석이었다 싶고 이혼하고 남남됐으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한때는 너무 좋아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결말이 고작 이거라 생각하니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경솔하고 한없이 가벼운 그 사람들과 계속 가족의 인연을 이어갔으면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결혼 전에도 저 몰래 선을 보러 가는 등 저를 속이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는 행동을 했음에도 눈 감아줬는데 결국 결혼해서 또 저를 배신하는 짓을 했죠. 그런 것만 봐도 결국 남편과 저의 이혼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남편은 언제든 저를 속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차라리 이렇게 빠른 이혼을 결정한 게 잘한 일이었구나 싶습니다. 반대하는 결혼했다고 잘못한 것도 없건만 반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누가 그런 소문을 냈나 전전긍긍하지만 그래봤자 본인 아들이 저지른 짓이 맞고 소문이 나서 망신을 당한다 해도 본인이 저지른 업보니 억울할 것도 없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잘 맞는 동갑내기 남편과 화목하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7급 세무직 공무원이고요. 좀 특이하게 공시 준비를 할 때 그때 당시 남친이었던 지금의 남편이 많은 도움과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녔을 때 저는 혼자 자취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르바이트 매장에서 그 남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는 6개월 정도 일찍 일을 했던 알바 선배여서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죠. 제가 사장님이 있든 없든 한눈 팔지 않고 늘 열심히 한다고 가만히 보면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는 소리를 잘했어요. 저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하고 웃고 말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를 좋아했던 그 남자가 저한테 호감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그 남자는 알바를 하면서 꾸준히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힘들거나 지저분한 일은 자기가 나서서 저 대신 한다고 했고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사왔죠. 일이 늦게 끝나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때는 저도 어리숙해서 그냥 친절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르바이트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많이 좋아한다고. 그 고백을 계기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졸업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다 보니 도서관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학교 근처 김밥집에서 김밥 사 먹고 도서관 들어가서 공부하고 중간에 피곤하면 나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취업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인 만큼 서로에게 의지도 많이 하고 위로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친도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었는지 대학 졸업하기 전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같이 지원했는데 저는 떨어졌고요. 그 뒤 남친은 그 회사에 잘 다녔고 저는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낙방. 너무 높은 곳에만 지원했나 싶어서 갈수록 하향 지원으로 이력서를 냈지만 그럼에도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자존감은 갈수록 떨어지고 남친은 멋지게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취준생 신세. 남친과 저를 비교해보면 제 스스로가 참 한심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것도 남친이었습니다. 저보고 얼마나 꼼꼼하고 야무진 줄 아느냐고 누구보다 사회생활 잘할 거라고 아직 기회가 온 게 아니니까 힘내라고 응원의 말을 많이 해주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았고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공무원 준비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왕 준비하는 거 7급 준비를 목표로 했어요.
엉덩이 붙이고 끈기 있게 앉아있는 건 자신 있었기에 죽을 둥 살 둥 해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취업은 영 되지도 않고 길이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쪽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남친이 참 많이 도와주었어요.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형편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남친이 자기 월급으로 제 생활비도 도와주고 월세도 한 번씩 도와줬거든요. 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엄마랑 아빠는 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저는 엄마랑만 살았는데 저 대학교 1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랑은 진작에 연락 안 된 지 오래고 유일한 가족인 저희 엄마까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삶의 이유가 없어진 저는 한동안은 극심한 우울증까지 왔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산다고 꾸역꾸역 혼자 알바하고 살아갔고요. 그 후 몇 년 뒤에 연락도 안 되던 아빠도 먼 지방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부모 복도 없고 참 외로운 인생이다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남친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참 고맙기도 하고 이런 부족한 나라서 미안하기도 하고 남친이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니까 저도 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이 길 아니면 끝이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 일을 남친네 어머님이 알게 되셨어요. 당연히 난리가 나셨죠. 가뜩이나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는데 남친이 몰래 제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다는 걸 알고는 뒤집어지신 겁니다. 저한테 따로 보자고 하셔서 만나자마자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왜 자기 아들 발목 잡고 있느냐고, 너는 염치가 없느냐고요. 저 그런 상황 드라마 속에서나 봤지 제가 진짜 겪을 줄은 몰랐어요. 만난 곳이 집 근처 카페였는데 다른 사람 다 쳐다보고 수군대는 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해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남친과 헤어지겠다 소리는 못했습니다. 저도 남친을 너무 좋아했고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헤어지겠다는 소리는 끝까지 안 했죠. 어머님은 저보고 지독하다고 하셨고요. 나중에 남친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자기 엄마한테 난리치고 저한테 함부로 대하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내 만의 소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친 어머님 다시 저 찾아와서 따지셨어요. 이번에는 더 심하게요. 물론 저도 남친 어머님 마음 이해는 했어요. 번듯하게 잘 키워온 아들이고 제가 성에 안 차시겠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면전에 대고 힘들게 키워놨더니 애먼년이 낚아채간다. 네가 뭔데 내 아들 고생시켜서 돈 빨아먹느냐. 네가 꽃뱀이냐 등등의 이야기는 정말 심장을 후벼 팔 만큼 모욕적이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내 욕심인가 진짜 사랑한다면 남친을 놔줘야 하나 생각하고 이별 통보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남친이 알고 또 어머님과 대판했죠. 그리고 어머님께 못 박았습니다.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자꾸 반대하고 뭐라고 하시면 우리는 도망가서 결혼해서 살 거라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말해주는 남친을 보고 참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친이 저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로 갈아탄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끝까지 저를 도와주면서 기다려주었죠. 저는 정말 이 악물고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토록 원하던 공무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남친과 얼싸안고 울었고 이 고마운 마음은 절대 평생 잊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잘 사귀어오다가 결혼 약속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사귈 때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기억이 있다 보니 결혼 약속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공시생이었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7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생겨서인지 결혼 반대는 안 하셨습니다. 대신 힘들게 결혼 허락해주는 거니 잘하라는 소리는 여러 번 하셨지만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남편과 저는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요. 하지만 시댁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부모도 없고 천에 고한데 우리 집에서 받아들여줬다. 고마운 줄 알고 잘하고 살아라 라는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죠. 툭하면 너는 친정도 없지 않느냐 하시고
어차피 갈 데도 없지 않느냐며 명절이나 행사 때는 계속 시댁에 있게끔 잡아두시고 무시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나마 나서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보고 돈 요구도 잘하셨어요. 시험 준비할 때 자기 아들 돈 야금야금 잘도 갖고 갔으니 이제 네가 나한테 용돈을 보내라 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이 있을 땐 그런 말을 절대 안 하시고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거나 전화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요. 부모 사이 이간질하고 싶으면 어디 말해보라고 하시면서 연애 때 너 때문에 우리 모자 사이 끝장날 뻔했다고 어디 또 그렇게 해보라며 협박도 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안한 마음도 좀 있었고 어쨌든 결혼했으니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돈도 종종 드렸고 웬만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혼자 삭히고 참았죠. 하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엄마랑 지내는 거 많이 힘든 거 안다. 원한다면 시댁은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도 했죠. 저를 그렇게 배려해준다 생각하니 참 고맙기도 하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 한들 남편은 든든한 제 편이라 생각하니 다 괜찮더라고요. 부모 복도 시부모 복도 없지만 그래도 남편 복 하나는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집에서는 저를 고꺼워하시고 밖에서는 완전 태도를 바꾸셨어요. 한 번은 일하는데 저보고 점심시간에 좀 나오라 해서 가봤더니 식당에 어머님 친구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고 7급 공무원이라고 자랑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밥값은 네가 다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인사드리고 밥값도 냈죠. 거기서는 저를 엄청 예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저한테 한마디들 하셨죠. 시어머니 진짜 잘 만났다고,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고. 들어보니 친정도 없다고 하던데 민수가 공무원 준비할 때 돈도 다 대주고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남편 또 없다면서 막 저한테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다 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세상 부드럽고 좋은 시어머니처럼 하셨습니다. 물론 저랑 둘이 있을 땐 입버릇처럼 고아니 부모가 없니 저를 깔아보셨지만요.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우도 시어머니와 성격이 똑같습니다. 신우 나이는 저보다는 3살 아래인데 시어머니처럼 대놓고 표현하는 것만 아니다 뿐이지 은근히 제가 친정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깔보는 건 똑같았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신우가 저를 그렇게 보는 게 도리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 나이까지 사회생활 한번 해본 적 없는 무직 백수였거든요. 말은 공시생이라고 하지만 공부하는 거 본 적도 없고 그 핑계로 용돈 타내고 맨날 놀러만 다니더라고요. 저한테는 툭하면 언니도 준비해봤으니 알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스트레스 많고 힘든 거. 그러니까 언니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한테도 은근 이것저것 잘 받아냅니다.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저도 가족으로서 물심양면 도와주고 싶지만 은근 자기 엄마처럼 저 무시하면서 필요할 때만 언니 하는 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신우는 5년 넘게 구급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를 않으니 될 턱이 없겠죠. 사실 그 정도면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취업도 하기 싫고 그냥 주는 용돈 받으면서 지금처럼 사는 게 편해서 말만 공시생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같은 공시생 남자와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겁니다. 뭐 누구랑 결혼을 하든 신우 인생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이없게도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황당한 소리를 하셨어요. 신우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오빠네니까 결혼 자금을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너네는 둘 다 일하고 있고 당장 아이 생각도 없으니 여유 있지 않느냐. 동생 결혼하게 좀 도와줘라 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신우가 냉큼 공책의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 적은 걸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데 아예 저희더러 결혼을 시켜달라는 소리나 진배 없더라고요. 남자 쪽은 뭘 해온다는 건지 다 신우가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그거 보자마자 정색을 하면서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뭐 맡겨두었느냐, 그리고 공무원 준비한다더니 갑자기 결혼은 뭔 결혼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상대방 남자라도 번듯한 직장 있으면 모르겠는데 둘 다 공시생이고 뭘로 먹고 살 거냐, 결혼이 장난이냐 하면서요. 게다가 왜 결혼 준비 비용을 전부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느냐 소리 질렀죠. 남편이 노발대발하니까 신우는 자기는 몰라도 결혼하려는 그 남자는 이번에 꼭 합격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다 생각하고 결혼 준비 비용도 자기가 더 많이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오빠도 새언니 공무원 준비할 때 뒷바라지 해줬다며. 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막말로 남편은 자기가 번 돈으로 저 도와준 거잖아요. 그럼 신우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 남편 될 사람 뒷바라지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희한테 뒷바라지 돈을 대달라는 건지. 그 말에 저희 남편 티나게 비웃었었죠. 너랑 나랑 상황이 같냐? 네 얘기 들어보면 그 남자도 제대로 생각 박힌 사람 같지도 않은데. 오빠가 뭐라는데? 제대로 생각이 있으면 지금 시험 준비하느라 한창 바쁘지. 결혼은 뭔 결혼이야. 시험 앞두고. 게다가 돈도 제대로 해오는 것도 없이 순 네가 다 해야 되네. 너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은 무슨. 그렇게 치면 새언니도 사기 결혼인 거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저를 걸고 넘어지려는 겁니다. 뭐라고? 맞잖아. 새언니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빠가 돈 줘가면서 공부시킨 거잖아. 저 그 말에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부모님 안 계셔도 제가 스스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어가면서 알아서 살았고 남편 도움 좀 받은 것도 있지만 남편이 없었다 해도 저 알아서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도와준 것도 아니면서 저 머리채 잡고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저도 발끈해서 따졌죠. 아가씨,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되는데요? 그래, 뭐가 안 되니? 너도 우리 민수가 도와줘서 공무원 시험 합격한 거 아니야. 다 우리 민수 돈으로.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뭘 그렇게 도와줬다고. 이 사람 공부한다고 아르바이트 못해서 생활비 몇 번 도와준 게 다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도와준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1년 반 동안 네가 뒷바라지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받을 때는 다 받아놓고 신우 결혼한다는데 그거 좀 못 도와주니? 계산 똑바로 해. 너 안 도와주면 그래서 부모 없고 배운 거 없다는 소리 듣는 거야. 염치가 없어. 그 말에 남편도 엄마 하고 소리 지르고 저도 더 이상은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남편 어머니고 가족이다 보니 참고 참았지만 이 정도면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 싶고요. 저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죠. 어머님, 계산 똑바로 하라고 하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이 사람한테 생활비랑 월세 명목으로 몇 번 도움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다 합쳐서 3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어머님한테 용돈 드린 것만 해도 300 충분히 차고도 넘치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머님과 저는 다 알죠. 통장 내역도 있고요. 어머님한테만 보냈나요? 아가씨한테도 용돈이니 학원비니 현금만 해도 꽤 보냈고 그 외에 기프트콘 선물 합쳐도 적은 금액 아닐 거고요. 어머님 툭하면 공무원 며느리니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셔서 옷이나 생필품도 여러 번 사드렸어요. 그것까지 제대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참 웃기죠. 저는 남편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왜 정작 어머님하고 아가씨한테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요? 정작 어머님은 제가 공시 합격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 주신 것도 없잖아요. 도리어 저한테 헤어지라고 면전에서 모욕까지 하셨고 저희 결혼할 때도 돈 한 푼 도와주신 거 없이 남편과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 하나 보고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무리한 요구에도 참고 넘겼는데 저도 사람이에요. 면전에 대고 툭하면 부모가 없니 친정이 없니 하시는데 제가 이걸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요? 어머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 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저도 여태까지 참아왔다 보니 쌓인 게 많아서 저렇게 말을 다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님이나 신우나 입이 떡 벌어져서 듣고 있고 남편도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저 그 말하고 먼저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머니 흥분하셔서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근본도 없는 거지 같은 년 며느리로 받아주니까 야, 너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식으로 갚냐? 돈 좀 번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냐고?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돈 받아내고 그걸로 먹고 산 주제에 뭐가 어째? 어머님 저렇게 말하시고 옆에서 신우도 맞장구 치더라고요. 내 말이 우리 오빠 돈 빨아먹고 이제는 나 몰라라는 것 봐. 그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났는데 저보다 먼저 남편이 식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으로 확 쓸어 던지더라고요. 와장창 소리가 나고 신우도 소리 지르고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너도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몰랐는데 여태까지 이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야금야금 받아냈어요? 무슨 염치로요? 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줬다고? 남편도 몹시 화가 나서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로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바로 옷까지 챙겼고요. 남편은 나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진짜 염치 없고 남의 돈 빼먹는 게 누군지 잘 좀 생각해보세요. 저희 이제 안 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나중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저런 태도가 너무 부끄럽고 지겹다며 앞으로 저는 시댁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요. 정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기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은 제 폰 가져가서 시댁 연락처 다 끊고 어머님 연락 와도 본인 선에서 다 끊어버리고 있어요. 본인도 본가에 잘 안 가고요. 그 일 이후 저도 시댁에 갈 일이 없고 남편도 잘 안 가게 된 겁니다. 한참 뒤에 남편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신우가 결혼 자금 제대로 못 해온다 하니 그쪽 남자도 생각이 달라졌는지 결국 결혼도 흐지부지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 때문에 남편까지 가족들하고 못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자기도 가족들 하는 행동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다 엄마랑 동생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오히려 미안하다고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닌데 자기들 가족이 너무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도 꿋꿋이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엄마, 자기 동생 편들 수도 있는데 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위해주더라고요. 부모복도 없고 천도꾸러기 신세로 참 외롭다 생각했는데 남편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듬직하게 제 편이 되어주니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마음의 상처는 받았지만 저에겐 둘도 없는 남의 편 아닌 내 편이 있으니 그걸로 좋게요. 저한테 도움과 사랑을 준 건 그 누구도 아닌 제 남편이죠. 그렇기에 저도 앞으로 살면서 남편에게 두고두고 고마운 마음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